네, 주식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시장 이야기 가득가득 오늘도 담아왔습니다. 바쁜 하루였어요. 오늘 국내도 그렇고요, 해외도 그렇고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코인도 그렇고 저희가 오늘 준비했으니까 같이 얘기 나눠볼게요. 본부장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 넥타이 좀 아, 이거요? 멋지십니다. 아, 예. 네, 딱 티가 아, 나는데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쑥스럽군요. 네. 네, 네.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일단 오늘 음, 화제는 일단 뭐 머스크 아닌가 싶은데요. 머스크가 음, 일단 순자산이 어 뭐 어째 600조입니다. 4천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음, 620조고요. 정확하게 보시면 오늘 뭐 이 보시면 테슬라와 이제 머스크로 도배가 됐습니다. 뭐 그냥 음. 도배가 돼서 뭐 그냥 할 얘기가 없습니다. 보시면 뭐 테슬라가 5.93% 올랐고 전체적으로 도배가 됐는데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뭐 테슬라가 이 4천억 달러 이렇게 완전히 뭐 도배가 됐고요. 밑에 보시면 근데 일단은 제가 볼 땐 그거보다 이 테슬라 얘기하면서 비만 얘기를 잠깐 했어요. 네. 테슬라가 GLP-X 요 이제 글루텐 요 얘기를 잠깐 하면서 테슬라가 뭘 하나 걸었어요. 본인이 테슬라가 자기가 이제 그 본인이 요걸 하면서 그 총격범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친구의 선언문을 잠깐 걸었어요. 본인이 이 X에다가 본 좀 전에 걸었던 요걸 하나 걸었어요. 태그를 하나 걸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하면서 걸었어요. 의도가 뭘까요? 이래서 이제 걸었어요. 이제 본인이 왜 걸었냐면 이 부분을 걸었는데 루이지오 맨제미 성명문 내용 전문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하나 걸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미국은 세계에서 1위에서 가장 비싼 의료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수명이 42위에 불과하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인용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 부분은 이제 루이지오 맨지니는 의료보험에 대해서 폐해를 하기 위해서 걸었는데 이제 테슬라의 이제 일론 머스크는 살을 빼야 된다. 그런 걸로 또 사업적으로 이용하시나요? 사업적으로 이용하려 네. 서로가 이제 다른 부분으로 이제 이용하려고 해서 이제 그렇네요. 요걸 싸게 해서 이제 의료보험에 적용해 이제 의료보험이 안 되거든요. 이 네. 부분이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건 건데 저는 이 루이지오 맨지니오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요 성명문 전문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라고 가져왔고요. 요 부분이 국내에서는 이제 안 됐습니까? 어제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약간 뭐 그 어떤 그런 걸 추앙하는 어떤 명문대생이 살해했다고 했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친구가 그 명문대 출신이고 이제 백인이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절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그 약간 악질적이고 약간 그런 걸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폐해를 알리기 위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이 친구의 뭐 그런 사연이 있는 건 잘 모르겠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내 쪽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요 그 유나이티드 헬스 케어 쪽의 폐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에 여론이 아직도 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안 좋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장을 제가 요 전문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요의 성명분을 아직 남겼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 좋은 부분이 있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요 영화를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존 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크레더블은 기억하는데 인크레더블도 있습니다. 저건 모르겠어요. 예, 이 존 큐라는 영화는 뭐냐면 그 갑자기 쓰러진 아들이 있는데 이제 덴젤 워싱턴입니다. 갑자기 쓰러진 아들이 살릴 길이 없어서 요 이제 수술비하고 있는데 요거를 보험회사가 거절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총을 들어서 이제 같은 사건이네요. 예, 비슷한 사건입니다. 예, 요런 사건이 있었고요. 소름 이게 돋는다. 존 큐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인크레더블도 여러분 이게 약간 코믹한 영화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 잘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미국 보험분자에 대한 풍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쭉 보는데 이게 보시면 이제 작중에 이제 쭉 히어로 생활을 청산하고 보험회사 직원으로 쭉 있는데 보험을 지어주기를 알아챈 이 부분이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쭉 입원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보험 문제 때문이고 이제 이런 빌런이라 생각하는데 요게 이제 해자 대교사는 요게 이제 요 피살 사건에 대해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 보험 문제가 얼마만큼 미국에서 심각하냐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네요. 이게 한두 번 대두가 됐던 건 아니었던 네. 거군요. 이런 예전부터. 작품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많습니다. 보시면 미국 보험 문제에서 알 수 있는 민영화 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사회 문제 꼽힙니다. 네, 총기 문제, 마약 문제 3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에 보시면 미국에서는 이런 진통제나 이런 것들을 3배가씩 팝니다. 이부브루펜 이런 것들을 아, 3배가씩 팝니다. 그렇게 버텨야 되는 거군요. 네네네. 병원 가기가 그쵸? 힘들어서. 예. 어머, 너무 항생제 이런 거를 안타깝다. 3배가씩 팝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마약 성분 들은 네네네. 거 드시게 네네. 되고. 천문학적으로 팝니다. 그래서 항생제, 음, 진통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팔지 않고요. 타이레놀도 미국 거 아닌가요? 예예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미국에 사시면 좀 저렴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순 엄청나게 있는데 싸게 파는데 3배가씩 팝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계속 먹어요? 네네. 그렇게 버팁니다. 전 그 1년에 한 번도 안 먹는데 진짜 네네네네. 거의 그죠? 근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좀 그랬어요? 심합니다. 아, 그러니까 나쁜 보험사 중에 독보적으로 최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좀 웃긴 건 이렇게 최악인데 그 CEO들의 경우가 좀 없습니다. 네네. 그러게요. 네네. 좀 그런 게 없고 이날도 이제 그 약간 이제 그 살해당할 때 영상이 좀 CNN에 나오고 있는데 약간 좀 어이없게 살해당하십니다. 약간 그 부분. 총에 맞으신 거잖아요. 뒤쪽에서 이렇게 당하시는. 아, 뒤에서. 예예. 충격에 당하신 약간 그리고 이제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 친구가. 아, 예예. 근데 그 친구가 네. 총을 처음 쏴봤을 텐데.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로 그걸 만든 겁니다. 아, 3D 프린터로 만들었고요. 약간 조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 보시면 글록이라는 총과 비슷하게 이게요? 만든 건데 그거를 약간 3D 프린터로 그러니까 이게 3D 프린터가 되게 정교하게 만들었나 봐요. 와, 그래서 그거를 만들었고 총알도 그렇게 만든 겁니다. 대단하다. 되게 조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단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건 모르겠지만 네네네. 그걸 한 번에 그렇게 명중을 시키고 네네네. 안 쏴본 친구가 그러면서 이제 그 레딕이라고 이제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 저격범을 칭송하는 글이 되게 많고요. 보험금 지급 사례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인을 드립하고 약간 조롱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게 좀 심각하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그 맥도날드 점포에는 이 종업원을 신고했는데 이 종업원에 항의하는 글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배신자로 취급하는 글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업원 약간 좀 웃긴데 점포를 평점 테러라는 글이 되게 많습니다. 예. 예, 그렇게 요 보시면 이렇게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좀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좀 웃긴 건데 요게 하고 나서 사설 경호 업체들이 이제 CEO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쵸. 당연히 다른 CEO들도 네네네네네. 당연히 경각심을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보험사들이 로비를 통해서 수술이 지나면 이제 마취제 비용들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약관을 안 해줬는데 요거가 끝나고 나서 약관을 약간 고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변화가 일어나고 네,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고위 그 경영진 사진이나 이름들이 공유되기 시작했는데 웹사이트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이제 그런 게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확실히 변화는 불러오긴 네, 했네요. 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한 사람의 어떤 희생이라고 해야 되나? 두 사람이 희생되면서 그죠? 네. 이거는 뭐예요? 이거 C코도 C코? 비슷한 얘기입니다. 아. 의료보험을 까는 이런 영화인데 국내는 안 알려질 뻔했는데 요 민영화에 관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약간 그런 내용입니다. 의료 민영화에 관한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별로 없나 봐요.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그래서 공화당 이제 텍사스 쪽에는 의료보험을 그 공화당 쪽은 거의 안 됩니다. 1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됩니다. 자기 몸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약간 이런 주입니다. 의료비도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비쌉니다. 그 맹장 수술, 그러니까 안재욱 씨가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재욱 씨가 사고를 당해서 제가 알기로는 맹장 수술인가 뭐 하나 받았어요. 네. 근데 의료비가 한국에 와서 날라왔어요. 네. 근데 5천만 원인가 날라왔어요. 야.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날라왔어요. 일단은 그때는 이제 받았는데 받고 다시 한국에 왔는데 날라온 그 당시 옛날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은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엄청 비싸게 예, 받는 그러니까 이게 거잖아요. 한국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 사는 게 더 좋은 면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국으로 예전에 의료보험을 얼굴을 확인 안 하고 이럴 때 이게 편법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은 얼굴을 확인하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은 최근에 이제 의료보험이 한 달이 지나면 다시 얼굴을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해요. 아, 그거 아세요? 아, 지금 신분증 확인하는 이게 이제 돼요. 하도 얼굴을 확인 안 하는 게 남의 의료보험을 많이 확인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확인을 많이 해서 그래서 도용이 많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특히 외국인이나 친척이 있는 이런 분들이
한국이 싸니까 와서 의료 혜택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의료 의료기술도 관광 같은 거를 좋고 그죠? 의료 관광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이나 뭐 한국에 계신 분들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대박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도 체계적으로 그거를 이제 바꿀 필요는 있겠어요. 저 그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평균 수명이 40세? 그죠? 네. 40대라는 거. 네. 오, 믿기지가 않네요. 그리고 지금 40몇이에요. 미국이 잘 사는데 랭킹이 43위라는 그래요? 거예요. 전 세계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국가 GDP나 이런 걸 따지면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게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부 양극화가 거기가 심하군요. 그러니까 그 의료 민영화가 된 탓인 거예요. 그게 전부. 그러니까 의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의료비가 되게 비쌌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병원 가는 거를 상상을 못했어요. 진짜요? 네, 비싸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갈 때쯤인가 그때부터 이게 의료보험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좀 이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약국에서 모든 걸 다 해결했던 것 같아요. 그 치과 가서 이를 한번 뽑으면 10만 원 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되게 비싼 거죠. 네. 예, 몇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몇만 원, 그러니까 되게 비쌌던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간 의료법을 막 썼던 것 같아요. 당시에 뭐 말도 안 되는 걸 막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민간요법이 그렇게 발전을 했나 봐요. 그죠? 예, 당시에 뭐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뭐 향을 끓인 물을 입에다 물고 막 이랬던. 고춧가루 먹으면 감기 낫고 소주 한 잔 먹으면 감기 낫고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이가 아픈데 정말 쓸데없는 걸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치과 가면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그런 걸 안 하고 그때 무슨 펜잘 같은 걸 계속 진통제를 계속 먹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먹고. 악화되는 거죠. 맞아요. 이번 사태로 물론 이게 살인은 정말 나쁜 겁니다. 나쁜 거지만 그래도 뭔가 사회적인 그런 변화의 움직임은 확실히 있긴 근데 하네요. 미국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의료 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로비로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하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수술을 그러니까 이게 이분은 아닌데 어떤 분이 이제 그 의료비를 수술을 하게 이제 해줘야 되는 건데 1차, 2차, 3차 의사가 그걸 해줘야 되는데 이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때는 수술을 한다는 판정을 냈는데 3차 의사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해서 결국에 수술 못 받게 돼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다반사인 거예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쪽에서. 그렇게 악명이 높은 거예요. 예,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요런 사례로 보니까 읽어본 댓글을 읽어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사례를 보고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고통을 받고 몇십 년 동안 고통을 받고 통증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그런 의사들을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단서를 끊어주게끔 교묘하게. 그러니까 수술을 받지 않고 계속 그렇게 진단을 하고 상담만 받게끔 헬스케어를 받게끔 이제 하게끔 하는 거예요. 진단서를 끊어주게끔. 그런 식으로 로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의료보험을 들게끔 하고. 예. 심각한 곳이긴 하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의사 로비를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저렴하게 먹힌다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이 CEO는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아이고. 좀 빨리 조금 그래도 조금이라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고인이 되신 거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요. 네네. 그래도 뭐 사회적인 변화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네네. 계속 좀 이야기 네. 들어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어떤 내용들 네, 좀 PPT로 전에 얘기했던 이제 그 일론 머스크 얘기를 좀 잠깐 했고요. 이거 다음 거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중국하고 이제 미국하고 이제 그 하는 부분에서는 중국이 반격을 하기 시작했던 내용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중국이 반독점 관련해서 일단 1차로 이렇게 이제 엔비디아를 일단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먼저 그 전에 그 잠깐 그 관세를 계속 공격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로 이제 엔비디아를 멜라녹스 관련해서 정식 인수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요. 2차로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2차로 하는 부분이 여기 보시면 알루미늄하고 히토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통제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지금 중국이 이제 공세를 취하기 시작했으니까 결국에 이 부분이 이제 2차 전지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대미 수출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관련해서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요 중간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제가 볼 때. 피해 있을까요? 네. 그래요? 네. 요 어떤 면에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도 요거를 통해서 뭔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뭔가 우리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히토류 수출 제한하면은 네. 매장량이 중국이 제일 많을 텐데 그렇죠? 네네네. 그런 부분 반도체 만들 때 또 필요하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어쨌든 뭐 전기차나 노트북 다 이런 기본적인 핵심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뭐 미리 물량을 받아놓지 않으면 좀 우리가 만들 때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어쨌든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뭔가 중국산의 뭐 그런 부분들을 만들 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 얘기는 요건데요. 요게 좀 재밌습니다. 요 근데 IR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이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모두 다 투자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요 기업이 좀 재밌는 기업입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이에요? 아니, 소개해줄 기업은 아니고요. 요 기업을 좀 주목해 보시라고. 주목해 보자. 네. 예. 요 기업이 이 1조 달러를 자기네들이 이제 투자를 받겠다고 하는데 오늘은 일단 1억 5,500만 달러를 투자를 받았다고 이제 공시가 나온 겁니다. 기사가 나온 거고요. 보시면 AMD하고 인텔하고 엔비디아가 투자를 한 겁니다. 광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뭔가를 이제 뭘 이제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받는 거고 이렇게 해서 투자를 받았고요. 여기 투자한 기업이 많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AMD, 인텔, 엔비디아, 3M 요 나라들이 다 투자를 한 기업입니다. 되게 유명한 기업 같습니다. 보시면 제가 볼 때. 네. 요 기사가 오늘 떠서 제가 가져갔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이 인텔이나 이런 기업들이 다 투자를 했고요. 공시가 계속 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요 기업들이 아주 유명한데 광으로 케이블로 이렇게 초전도체를 이제 한다고 반도체처럼 그런 걸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아주 특이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특이하게 해서 보내서 뭐 제가 가지고 왔고 전도 유명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처럼 이게 전력을 보내는 기업인데 기술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곧 상장될 것 같고 되게 유명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좀 유심히 보시라고 해서 오늘 기사도 많이 뜨고 전도 유명할 것 같아서 제가 볼 때 좀 여러분들이 상장을 하거나 이럴 때 좀 유심히 보셨다가 투자를 하시게 되면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네. 오늘 20장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PPT 20장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계속 쭉쭉쭉 들어볼게요. 네. 다음은 이거에 좀 재밌습니다. 뭐예요? 스타벅스? 스타벅스 일본 스타벅스입니다. 그린 음. 플랜이라고. 제가 이제 늘 이 스타벅스 먹으면서 너무 안 빨리는 거예요. 종이 빨대라서. 맞아요. 근데 일본 스타벅스에서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 플라스틱 빨대를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환경을 해서. 환경 위해서? 예, 이게 그린 환경을 해서 플라스틱을 그냥 개발했더라고요. 따로 개발을 했나요? 예, 내년부터 이제 플라스틱 저 빨대. 종이빨대 싫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을 내년부터 이제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을 위해서 실험적으로 해서 이제 식물성 빨대라고 해서 식물성 빨대가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와, 역시 이런 거는 좀 잘 만드는 거 잘 같아요. 만들어서 네. 내년부터 1월 23일부터 32개 지점에 하겠다고 했으면서 잘 만들었어요. 보니까 이뻐요. 이쁘네요. 네. 약간 여러분 이제 일본에 가시면 재밌는 게 많습니다. 좀 재밌는 게 일본을 가시면 약간 놀라는 게 많습니다. 제가 약간 이게 여담인데 일본은 남자용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실을 가시면 놀랍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면 남녀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성용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남자는 뭐 밖에서 아니 그러니까 하나로 그냥 다 해결합니다. 해결하라고? 네,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놀라지 마십시오. 가능해요? 아니 그러니까 화장실 하나로 그냥 해결합니다. 화장실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괜찮아? 한 명 갔다가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효율적이게. 그걸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거나 아니면 여성 전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분 다른 거 가서 해결하다 뭐 이렇게. 와 진짜요? 네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 여성 친화적인 네네네 면인데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그러면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격이 생각보다 쌉니다. 화장실 가격이요? 아니 아, 그 엔화가 지금 엔저잖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음. 아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3,000원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게요? 300엔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스타벅스가요? 예. 아, 그 완전 미니 사이즈 있더라고요. 예, 미니 사이즈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아메리카노가 우리나라는 보통 한 4,000원대 정도잖아요. 근데 맞아요. 거기는 이제 3,000원, 300엔 정도 그러니까 환율로 따졌을 때 거기 그 약간 그래서 여행 많이 예,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렴합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따지면 한 400엔 정도 해야 되거든요. 네. 출발이. 네. 300엔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쌉니다. 괜찮네요. 예, 네. 예. 스타벅스를 가시면 저도 자주 가는데 일본 가면 괜찮습니다. 일본은 또 우리가 쉽게 갔다 올 수도 있잖아요. 네. 1시간 반 정도? 예, 그렇기도 한데 예, 그렇죠. 심리적으로 가깝긴 합니다. 예. 심리적으로 가깝죠. 예. 먼 나라 이웃 나라. 심리적으로 가까운데 이제 그렇긴 한데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빨대 이쁘죠? 네, 빨대 기념으로 괜찮아요. 몇 개 가져오십시오. 가져오시면 이쁠 것 같아요. 아, 예, 요렇게 뭐 이제. 팔아야 가지고 있죠. 아직 예, 국내에 1월 없잖아요. 23일 날 가시면 아, 이제 1월 23일부터 팝니까? 네, 네. 오. 아, 팔진 않고 그냥 가져오시면 됩니다. 아, 가져와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요거 이제 재밌습니다. 글로벌 스타. 아마존이 15분 배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예? 근데 그러니까- 인도는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데 10분 배송이 유행. 우와. 진짜요? 네, 요거 모르셨죠? 네. 아, 인도는 10분 배송이 진짜 유행이에요. 우와. 진짜요? 네. 그 요게 유명한 게 조마토, 이제 블링켓, 스위키라는 게 있고, 저는 몰랐는데 인스마트, 제토, 플립미키 이런 게 있습니다. 인도가 이제 이런 게 유행인데, 요거 시장에 이제 뛰어든다고 하는데 좀 전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게 있습니다. 요 플립마켓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예,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주문 가치가 10억 달러를 돌파할 건다 하고요. 뭐 IPO도 한다고 뭐. 어떻게 10분 만에 그러지? 그러니까요. 아, 저 놀랐습니다. 여기. 이게 가능한가? 예,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나고. 야, 이거 그리고 이게 되게 쌉니다. 1,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근데 근처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싼 것 같습니다. 이야, 음식 배달도 10분 만에 못 오는데. 네. 10분 배달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뭐 드론으로 주나? 근데 이 시장이 10억 달러래요. 10억 달러. 아, 그 시장 규모 자체가요? 네. 인도가요. 지금 인도 자체가 많이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공략하고 있어요. 큰 네. 커질 시장이다 네. 보니까 워낙 네. 다른 면에서도 배민족에 가면 어떨까 싶은데. 배민요. 배민은 이제 스스로 협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소상공인 분들과 아니 그분들과. 그 노하우를 제가 볼 때 한번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제가 볼 때 이미 갔었어야 된 거예요. 인도 같은 데 가서 해봤어야 된 거예요. 이미 이렇게 출발할 때 인도를 갔어야 돼. 이렇게 딱 갔어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딱 가면 제가 볼 때 갔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알려줄 걸 그랬어요. 봐, 이 저가 시장에 딱 갔었으면 네, 성공하는 거죠. 연락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이미 늦었어요. 제가 네, 볼 때. 이 10분 시장, 15. 근데 인도는 15분 이제 예를 들어서 15분 시장으로 가 여기는 60억 규모래. 와, 60억 달러. 60억 달러래. 60억 달러. 와. 대단합니다. 생필품을 그러니까 딱 하면 15분 만에 온대요. 주문하면 15분 만에 온대. 15분 만에. 쿠팡도 못 오는 15분 만에 온대. 와, 그거 가능한 게 신기하네요. 부럽습니다. 퀵커머스 서비스. 네. 부럽습니다. 수개월간 준비용 끝에 성사됐다. 네. 이걸 이제 한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신기합니다, 정말로. 예, 이런 거 서비스를 한다고 그러고요. 이걸 아마존이 이제 간다고 하는데 요 시장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있다고 하는데 한국도 요 노하우를 배워서 아, 그럼 배달하는 분이 너무 죽어날라나요? 쉽지 않죠. 그 아마존은 일단 뭐 시드 자체가 괜찮으니까 어느 정도 투자를 네네네. 하는 것에서 네네네. 버틸 수가 있고 선점을 할 수 있지만 네네. 우리나라 아니 기업들- 이 조마토나 블링킷이나 이런 것도 이제 이거는 이 인도의 어떤 로컬 그룹이거든요. 여기서 출발. 거기를 예, 공략을 여기는 해서 10분 기업입니다. 10분 기업. 요걸 따라하는 거 15분 배송은 이제 나중에 이제 들어가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미 한 5개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시장이 뛰어드는 거거든요. 나중에 아마존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네. 와, 멈추지 않습니다. 큰 네. 기업들은 아, 도대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대단합니다. 아, 그리고 요거 잠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래요. 그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출생 시민권주의 요 부분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왜요? 그 수정 헌법 14조 부분이 있는데 헌법에 있어요? 이게 헌법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쉽지는 예, 쉽지가 않죠.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예, 헌법이 있어서 이 부분이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거가 있어서 트럼프가 하는데 그 트럼프가 한 거 중에 잘 안 된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총기를 없애겠다고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 진짜 왜 안 됐어요? 그게 이제 로비가 총기가 되게 심하대요. 로비가 총 쪽이 로비가 되게 아, 미국이 심해요. 총을 또 팔아야 돼서 그런가? 아, 예, 총 로비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안 되는데 그거 때문에 안전이 너무 위협받잖아요. 근데 총 로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쪽이 아, 총 쪽이 로비가 너무 심한 거예요. 로비스트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게 주마다 다르잖아요, 네. 지금. 돈이 너무 하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돌고 있는. 트럼프도 못한 거예요? 네네. 야. 야. 헌법을 개정해야 된답니다. 이게 지금 헌법 개정이라서 이거. 근데 이게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답니다. 행정명령으로 가능한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헌법학자들은 해당 주장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명령을 내릴 수는 있다고 합니다. 행정명령을 내리면 일시적으로는 가능한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예. 어쨌거나 지금 이게 검토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권 인수팀이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다라고 행정명령을 작성 중이고 행정명령을 할 거는 같습니다. 예, 근데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 이게 이제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다시 한 번 더 제가 짚어드릴. 네, 좋네요. 네. 네. 정정보도. 네. 정적은 아니고 이제 이럴 가능성이 있다. 있다. 예, 네. 한번 지켜보시죠. 사실에 입각한. 이건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저희가 이제 이거 했더니 반응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아, 그랬어요? 한 거의 10만 원 가까이 저희 조회수. 진짜요? 이게요? 네. 나 왜 네. 몰랐죠? 네, 저희 유튜브에 지금 많이 나와서 제가 한번 아, 제가 한번 다 저 확인해 네, 볼게요. 네. 와. 거의 1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본부장님. 네. 네. 다음 소식을 제가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여기까지. 일단 나왔고요. 다른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전해 주세요. PPT는 여기까지 끝났고요. 네. 10만 아닌데요? 어딘지 못 그거 말고 찾겠는데요? 다른 제가 이제 아. 그 뉴스로 전해드린 소식 먼저 그 하기 전에 뉴스로 먼저 전해 소식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오. 10만이 올랐습니다. 거의. 그 저희 채널에 있어요? 네, 저희 채널 아.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예. 제가 말하기 전에 전날 제가 일요일 날 올린 소식이 있습니다. 역시 발빠른 소식. 네. 네. 거의 일을 24시간 하시거든요. 네, 속보만 뜨면 네, 일요일 날 제가 올린 소식. 바로 업로드 됩니다. 네, 네. 올린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어떤 이야기 또 들어볼까요? 그 아이폰이 내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올라가는 게 챗GPT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그 소식이 있는데 이거 제가 좀 기대가 되는데 그 챗GPT가 이제 시리에 챗GPT가 탑재돼서 업데이트 버전이 된다고 하니까 이거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이제 애플 인텔리스 이프 그 부분에 시리에 이제 챗GPT 탑재를 출시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를 위해서 이제 지난 5월에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거 하면 이제 공개되면은 차례로 이제 공개될 때 하면 될 것 같아서 이제 내년에 별도로 이제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챗GPT가 공개돼서 이제 여러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그 10만 진짜 넘었네요. 댓글이 1000개가 넘었네요. 네, 본부장님. 그러니까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찬성하신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이게 생각보다 제가 이게 네. 군 문제랑 관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네요. 군 문제랑 제가 다시 넘어와서 말씀을 드리면 군 문제랑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에 이게 사실은 군을 안 가려고 해서 이제 여성의 경우는 그런 여성보다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 20세가 됐을 때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중 국적이 됐을 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군에 안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인 같은 경우 군을 안 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안 할 수 있어서 그게 제일 크거든요. 그렇구나.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군이 되게 예민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거기서 낳았다고 낳기만 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그렇죠. 이야. 네. 속지주의라 지금 야. 맞습니다. 이민 국가로 그런가 봐요. 그죠? 애초에 네, 세워졌던 게. 용광로 나라라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아니 그 더더군다나 전 미국 가서 노는 건 좋은데 미국 영에서 노는 것까지 다 그렇게 하니까 괌에서도 얼마 네네 전에 그죠? 사건이 있긴 예, 사람 했었는데 돌아가시고 막 예, 그러시잖아요. 예,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 뉴스조차도 그 댓글이 되게 인상 네, 네, 깊더라고요. 네, 그 뉴스조차도. 네. 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조차도 기본적으로 이제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세요. 그러니까 군을 음. 갔다 온 분, 군을 갈 분, 군 자식을 그런 아들을 둔 분 이런 분들이 다 관심 있게 보세요. 아.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분, 그쵸. 그럼 가기가 예, 쉽지 않죠. 그런데도 괴리를 느끼는 분, 음. 예, 쉽지 않죠. 예,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아.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괴리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댓글만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진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그걸 잘 캐치해 주셨네요. 그죠? 네, 네, 하지만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네, 네. 그것도 그 추가 보도 여러분들 근데 기억을 저는 해주세요. 네. 트럼프가 그런 부분을 언급해 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과감하게 이건 어, 잘못됐다. 네,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환기성을 불러일으키는 건 좋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점을 제시해 주는 건 그냥 흘러오는 대로 그냥 가는 것보다 이거를 사회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자.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건 분명히 뭔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문제, 이게 그냥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놓는 것만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뭔가 사회적 환기를 불러일으키는 건 헌법에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게 전부 다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뭔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고 생각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 전해주시죠. 네. GM이 로보택시 아! 시장에 철수했습니다. 맞아요. 아이고, 100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뭐 그 예전부터 철수한다는 소식은 조금 있었고. 네네네. 근데 사실 GM은 잘 안 되는 것 같아 뭘 해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맞아요. 전통적인 기업들이 요새 계속 다 망하는 GM이랑 인텔. 네, 이런 데가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올드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뭐라 그럴까 경영진을 너무 올드한 분들을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곡차곡 밟아서 올라가는 경영진을 쓰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공룡이 됐어요. 공룡이. 공룡?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다이노스가 된 거예요. 위에가 너무 다이노스가 되다 보니까 잘 못 움직이는 거예요. 사업 분야들이. 예, 사업 분야들을 너무 이렇게 세분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너무 둔해지는 거예요. 인텔이나 GM이나 이런 분야들이 움직임이 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사업 분야를 쪼개야 돼요. 아, 오히려요? 네, 거기야말로 지금 제가 볼 때 그 미국 정부가 진짜 그 분해시켜야 되는 건 GM이나 인텔 같은 데를 분해시켜야 돼요. 구글을 분해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빅테크를 분해시키려면 그런 데를 분해시켜야 돼요. 제가 볼 때. 예, 정말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는 그 독점적인 데를 나눠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정말로 미국을 위한다면 그런 공룡 기업들을 좀 이렇게 쪽에서 화석과 같은 네, 그런 공룡 데를 좀 기업들. 나눠가지고 정말 파운드리 분야나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펩시코 이렇게 나눠서 펩리스랑 이렇게 나눠가지고 서로 발전적인 분야로 나눠서 그렇게 방향을 세워줘야지. 그래야지 그런 데는 인위적으로 나눠줘야 돼요. 인위적으로 못 나눠요. 네. 그런 데는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아니 왜냐면 빅테크는 그냥 놔도 잘 가요. 근데 이런 데는 그냥 놔두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GM이 조금씩 이제 하향 추세를 겪고 있는 것 같긴 그러니까 해요. 전통적인 제너럴 기업들은 모터스. 제가 볼 때는 큰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보잉이나 GM이나 이런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저 하향세를 걷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좀 이렇게 좀 나눠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어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징조가 보인다. 그러면 어떤 보조금을 줄 때는 뭔가 조건을 걸어서 뭔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인텔도 만약에 지금 보조금을 준다 그러면 조건을 걸어야 되는 거죠. 뭔가를 걸어서 파운드리 분야를 떼내라. 근데 그게 기업의 일인데 국가가
강제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사실은. 그럴 수는 있지만 뭔가 조건을 걸 수는 있죠. 파운드리 분야를 팔 때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뭔가 조건을 걸 수는 있는 거죠. 예. 그렇네요. 아니 그게 살 길이니까. 근데 왜냐면 예. 안 그 그러면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죠. 자율주행 쪽은 그 웨이모가 지금은 점유율을 너무 많이 가져가고 네, 맞습니다. 있고 예. 테슬라 쪽이 이제 그걸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양극화를 네.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의외로 아마존 쪽도 맞습니다. 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가 그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냐 이런 상황에서 GM은 그냥 백기를 든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들의 문제는 뭐냐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인건비 부분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력들을 너무 많이 쓰는 부분이 많고요. 개발 비용이 너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인건비 부분,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인력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새로운 인력을 뽑아서 쓰기보다는 기존 인력들이 그 새로운 사업 분야에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 게 안타까운. 그래서 구조조정 요즘에 한때 붐이었어요. 빅테크들도 구조조정하고 메타도 했었잖아요. 구조조정하고 네네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네네. 조금 이제 사업 성장성이 제동 걸린 기업들은 구조조정 들어 게임사들도 다 구조조정하고 네네네. 구조조정 바람이 들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완전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 또 이제 회사를 다니는 입장에선 괴롭거든요. 저희 같은 이런 고용자들 입장에서는 네. 구조조정이 괴롭습니다. 괴롭죠. 왜냐면 아나운서도 이제 없어진다고 하는데 아 예. 구조조정이 두렵죠. 얼마 전에 AI 아나운서 채용하셨잖아요. 채용한 건 아니고 이제 AI가 이제 대체될 수는 있죠. AI가 네. 대체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 이재환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능력 있는 분들은 능력 없어요. 지금 이렇게 진행하시고 이런 건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소식 그만 전해주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제 소식 좀 전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또 혹시 마지막으로 전할 아닙니다, 소식 아닙니다. 있어요? 하셔도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비트코인 10만 달러가 다시 넘어서요, 여러분. 그거 조금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CPI 지표 발표된 이후에 10만 달러 넘었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그 어제 얘기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악재가 조금 들어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그 롱물량 엄청 크게 청산됐다고 제가 어제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의 그 하락이 있었고 또 온체인 지표상 장기 보유자분들의 매도도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 하락이 나왔는데 또 간밤에 좀 유의미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CFTC라고 해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예전에 제가 그 트럼프 쪽에서 그 SEC보다 CFTC의 암호화폐 권한을 더 많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CFTC 위원장도 바뀌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트럼프 이행정기의 새로운 CFTC 위원장 후보에 벤처 캐피탈 크립토 정책 총괄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조금 어려요. 퀸덴지라고 하는 분이시거든요. 이 퀸덴지라고 하는 분이 면접을 마쳤다고 해요. 트럼프 행정부랑. 그래서 인사팀 총괄 브라이언 퀸덴지가 이제 면접을 마쳤고요. 이게 블룸버그 통신 통해서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오바마 정부 시절에 CFTC 행정위원으로 활약한 경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바이든 때에서는 이제 위원장을 맡진 않았고요. 그리고 차기 행정부에서 CFTC 위원장직을 맡을 것으로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원회랑 접촉을 했고 암호화폐 차르 임명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데이비드 섹스 전 페이팔 최고 운영자와 긴밀하게 같이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은 지금 인사가 이제 지정이 된 것들이 모두 다 좀 암호화폐란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되실 경우에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블룸버그 소식통에 관한 거지만 될 경우에는 또 시장에서는 좀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제 체크를 해보시고 1월 20일 날 이제 트럼프가 출범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분들께서 활약을 하실 만한 그런 무대가 펼쳐지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따른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호재성들도 계속 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 리플 이야기 좀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악플을 남겨주셨더라고요.
하지만 또 저희는 또 열심히 더 공부를 해서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리플은 최근 반등이 일어나긴 했지만요. 일단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래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리플이 익명 주소로 이체가 됐다라고 합니다. 9억 2천만 달러 규모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웨일 얼렛에 따르면은 리플 주소에서 익명 주소로 9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리플이 이체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단기적인 그 하락 가능성은 조금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 기술적인 상황에서는 일단 2.80 달러 저항선 돌파 같은 부분들이 좀 어렵게 되면은요. 어 조금 더 숨고르기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추가적인 폭발적인 상승도 좀 예상이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리플 가격이 거래소들마다는 조금 가격이 좀 달라서 지금 시점으로는 2.4 달러입니다. 그래서 2.80 달러 요 지지 라인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보시면서 이거를 뚫어주느냐가 또 앞으로의 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 저항선 돌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 이제 리플 보유자분들께서는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시바이누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페페코인이다라고 해서 밈코인을 또 갑자기 좀 띄우고 있거든요. 근데 시바이누도 도지코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그 밈코인 중에 하나잖아요. 시바이누가 최근에 10%가량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동안 200% 성장을 했는데 연말 다가오면서 그 상승세가 조금은 주춤하기는 했었지만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워처그루에 따르면은 일단은 인공지능 AI 모델 챗 GPT가 최근 이제 새로운 버전 출시했잖아요. 거기에서 시바이누의 2022년 가격 예측에 관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GPT한테 물어본 거죠. 시바이누 가격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이제 GPT가 얘기했던 거는 시바이누 가격 자체가 0.00006656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코인 코덱스는 시바이누가 이달 말까지 0.00002650 달러에서 0.00003267 달러 사이에서 거래될 것으로 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GPT가 제시해줬던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가지고 왔고 일단 일론 머스크 자체는 밈코인에 관해서는 아직 포기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 트위터 그 X 자료 가지고 왔는데 밈코인 페페를 이제 다시 한 번 더 페페라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페페 축구 선수 이름 그 얼굴을 올리면서 이 페페코인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그 페페코인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밈코인 쪽에 관한 관심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지켜보시는 관점에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현물 ETF 쪽으로 이제 이더리움이랑 그다음 비트코인 모두 다 13거래 연속 순유입 그리고 10거래 연속 순유입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 언론에서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이 현물 시장보다 ETF 선택하는 그런 경우의 수도 있다고 해요. 실제로 이제 거래소에서 현물을 사는 거에 관한 위험성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현물 ETF가 잘 된다는 건 기관 쪽 수요가 늘어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의 흐름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조금 긴 호흡에서는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5대 거래소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주간 거래 대금을 보면요. 여기 보면 리플 코인이 거래 대금 총합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분들이 리플 코인에 정말 많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도지 코인 있고 그다음에 알트 코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다섯 번째가 비트코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바이누, 이더리움은 좀 순위권에서는 좀 많이 멀어져 있는 상황이죠. 에이다 코인도 한 이쯤에 있고요. 그래서 한국 투자자들이 이제 리플에 관심이 많은 건 맞지만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글로벌 시장이에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 있는 한국 투자자들이 뭐 이 가격을 움직였다 이런 거에는 좀 억측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런 면에선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내 증시에 리스크가 껴있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의 그 리스크들을 영향력을 끼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글로벌 시장이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의 리스크를 감안하고 봤을 때는 그 암호화폐 쪽에 관한 그 지지력들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선택하는 대안으로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고 하지만 언제나 코인 투자는 좀 여러분들이 좀
그 신중하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은데 일본의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사실은 일본 쪽도 암호화폐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유의미한 국가거든요. 코인체크가 나스닥에 상장이 됐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이제 미국 거래소잖아요. 나스닥에 상장된 코인베이스에 이어서 암호화폐 거래소로 두 번째 상장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첫날 거래된 가격이 13.35달러에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일단 코인체크는 대표적인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로 본사의 네덜란드를 주고 있지만 일단 모든 서비스 대상이 일본에 대부분 두고 있는 곳입니다. 예전에 약 5억 3천만 달러가 탈취당하는 해킹 사건을 겪은 적이 있어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사실 해킹 사건을 좀 많이 겪어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코인체크가 나스닥에 입성된 암호화폐 거래소 중 두 번째 주인공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들까지도 오늘 암호화폐 시장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내용이 오바됐고 시간이 오바됐는데요. 네, 여러분들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한마디 아닙니다. 얘기 잘 없습니까? 들었습니다. 네, 아니 뭐 알겠습니다. 코인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시간이 저는. 더 많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나 그러면 내일부터 한 15분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한번 여기서 인사드려 볼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